체육대회 공지를 받았을 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안 하던 걸 갑자기 성대하게 하시지? 예, 왜 그 꼰대같이 안 갑자기? 하던 체육대회 하냐. 나영석 PD님도 미리 좀 공지해주고 서프라이즈 아닌 행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하. 좀 서프라이즈 했던 모양입니다. 아. 근데 이제 다 하고 나서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이런 이제 리액션들을 또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자, 동료를 이해하는 팀빌딩 네. 어떤 겁니까? 동료를 이해하려면 뭐 요즘 MBTI가 굉장히 아직도 유행하고 있는데 네. 한국형 MBTI라고 부를 수 있는 사군자 기질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요것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요 사군자 기질검사를 하고 요걸로 이제 워크샵을 해봤을 때 거의 뭐 100번이면 100번 이렇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워크샵 하루짜리를 진행하더라도 뭐 전반부 정도, 오전 정도는 이런 식으로 내 동료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어떤 MBTI를 갖고 있는지, 애니어그램상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알아보고 야, 너 이랬어 이런 그 대화들을 해보다 보면은 굉장히 동료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뭐 성향 검사니까 네네. 뭐 역량 검사가 아니잖아요. 네네. 성향 검사니까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서 모두가 좀 동등해지고 네네. 그 다양성의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사고자 기질 검사 뭐 저도 해봤습니다만 재밌더군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디스크도 있고 컴 스타일도 있고 뭐 애니어그램도 있고 그런 것들 꼭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중에 좀 하면 좋겠네요. 네. 보통 시간표는 이렇게 한 3시간 정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하루짜리 워크숍을 진행하신다고 하면 이제 오전은 이런 거 하고 이제 오후에는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진행하실 수 너무 밤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실제로 요 진행했던 기업에서는 각 직원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A4에 출력을 해가지고 네.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아하. 네, 대화할 때는 이 사람 기질 참고해라. 이거 어떤 회사는 MBTI하고 사군자하고 컴스타일하고 DISC하고 명차를 만들었어요. 네, 명찰에다 저도 적어놨어. 네네. 그거는 이게 참 이해이면서 동시에 낙인도 되거든요. 네, 낙인 그래서 효과가. 낙인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재미로 네, 재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람이 화냈을 때, 너 그래서 화냈구나. 뭐, 요 정도 재미. 더 승질나요? 네, 더 승질 날 것 제가 같습니다. 화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승질나요? 예, 그렇게 않도록.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예,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 진행하는 비전 워크샵의 한. 비전 워크샵이 사진입니다. 팀빌딩에 도움이 되죠.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보통 비전 워크샵 하고 나면 경영자 스피치 시간을 드리는데 비전 워크샵 다 하고 나서 경영자 스피치 할 때 경영자님들이 많은 경우 우십니다. 네. 예, 예. 네.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심일 줄은 몰랐다. 이러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우시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특별히 우리 기질 검사도 이미 다 알고 있고 우리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 같이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러시다면 이제 비전 워크샵 같은 걸 진행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하루짜리로 진행이 되는데 비전 워크샵의 핵심 가치, 사명, 핵심 역량, 비전. 비전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핵심 역량은 강점 이야기하는 거라서 네, 맞습니다. 굉장히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개인의 강점뿐 아니라 회사의 강점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네네. 이 회사 앞으로 잘 될 것 같네. 이런 실력이 있는 회사네. 네. 이런 느낌을 주니까 네. 그게 또 경영자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도 회사를 다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네.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몸 쓰면서 하는 팀빌딩이라고 그러셨는데 요거는 어떤 겁니까? 네, 몸을 쓰며 하는 팀빌딩인데 이거는 뭐니 해도 영상 하나 보시면 거의 격려와 자신감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 이게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예, 나영석 체육대회 치면 나오는 영상인데 아하. 나영석 PD가 사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그 처음 기획 단계 고민부터 나중에 얼마나 체육대회 하면서 웃으면서 참여했는지 그리고 직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지까지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뭐 유튜브 영상입니까? 예, 유튜브 영상인데 네. 너무 연출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실제 그 진짜 고민의 깊이와 그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기획 잘해요. 예, 잘합니다. 네. 예, 체육대회 공지를 받았을 때 이런 이제 생각들을 했다고 나와 있고요. 안 하던 걸 갑자기 성대하게 하시지? 예, 왜 그 꼰대같이 안 갑자기? 하던 체육대회 하냐. 나영석 PD님도 미리 좀 공지해주고 서프라이즈 아닌 행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하. 좀 서프라이즈 했던 모양입니다. 일반적이죠 뭐. 예, 일반적인 그 회사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다 하고 나서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이런 이제 리액션들을 또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경영자 나이 정도 되면 체육대회에 대한 굉장히 좋은 로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추억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한번 엎어지고, 네. 누군가는 좀 경품 추첨해서 뭐 냉장고도 한번 받고, 네네. 그 다음에 퀴즈 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남았고, 네. 이런 추억들이 있어요. 네, 추억들이 그러니까 그걸 좀 공유하고 싶고, 네. 그런 문화도 좀, 그런 걸 통한 어떤 팀빌딩의 증진, 좀, 그 다음에 성취감, 이런 것도 좀 경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예, 평소에 좀 비실비실하던 직원도 네. 이게 축구 대회 한번 하면 이렇게 막 눈빛이 살아나고. 야, 쟤한테 저런 열정이 있었어? 네. 이런 것도. 근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뒤집어 보면 이제 꼰대스러움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근데 뭐 체육대회 하라는 뜻입니까? 거의 하란 뜻입니다. 하고 나면 느낄 수 있는 그 희열. 아, 네. 예, 기획을 잘 하셔야겠지만. 네, 그런 몸을 것도 좀 있습니다. 움직이는 활동도 도움이 된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서도 매년 3월에 수련회를 가고 있는데 네, 이 네. 수련회를 가면 이제 저런 노래 맞추기 이게 막 이런 것들 게임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노래 제목 맞추기인데 점핑하는 예, 그것 점핑. 때 같은데요. 예, 요거는 이제 제목 맞추고 나서 노래가 나올 때 그 같이 춤추는 장면. 그렇죠. 파르팜에서는 컬처데이를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여름편으로 이제 7월에 했던 행사인데요. 이렇게 7개 조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예, 마지막 마침표는 무조건 블로그입니다. 그렇죠. 올라가서 채용 공고 낼 때 네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네, 그럼 그래도 좀 덜 걱정하고 지원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했던 것이 오전에는 사군자 워크샵으로 그 기질 검사를 좀 했었고, 오후에는 조별 미션을 줘서 점심 식사도 조별로 하고, 그리고 하남 스타필드에서 쇼핑을 하면서 신제품 제안을 위한 투어를 좀 해라. 아하. 예, 급식 제품을 위해서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이제 신제품 제안 발표와 시상,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아, 이건 막 섞여 있네요. 예, 이렇게 맞습니다. 레크레이션도 있고 약간 그 지식 발견도 있고 팀 빌딩도 좀 있고 다 섞여 있네요.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신제품 제안을 할 것인지 랜덤으로 제비 뽑기를 해서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일종의 레크레이션이네요. 네, 레크레이션. 이렇게 이제 약간 야유의 개념으로 네네. 여기는 1박 2일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데이? 하루였습니다. 하루였습니까? 예. 과거에는 좀 1박 2일도 많이 했는데 아, 요즘은 다 원데이예요. 좀- 뭐가 좀 달라진 겁니까? 아무래도 그 심리적인 저항감이 있습니다. 자는 거에 대한. 예, 밖에서 자는 것에 대해서. 예, 마지막은 함께 봉사활동하며 팀빌딩. 아, 요거는 이제 봉사. 예. 네.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는 직업의식 강화의 한 모델이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사기, 충성도, 성과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눈에 띄게 증가시킨다. 아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글로벌 회사들을 보면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파타고니아도 그렇고 팀벌랜드, 그렇죠. 뭐 뉴발란스, 여러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중소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진행해 볼 그러니까 수 요런 주제들이 나올 때마다 많은 경영자분들이 저한테도 아, 거기는 뭐 대기업이니까요. 네네. 거기는 뭐 돈 좀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순서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게 아니라 네. 봉사했기 때문에 대기업 됐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저 진심으로 동의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일 때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주변 사람들을 위한 뭐 헌금도 하고 네, 기부금도 내요. 네네. 근데 월급 200만 원 받을 때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아프리카 후원 결혼도 하고 200만 원일 때 10만 원 못 하는 사람이 2천만 원일 때 100만 원 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레버리지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제가 회사 내에서 경영자분들한테 직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식 미팅 좀 하시고 원오원 미팅도 좀 하세요. 대기업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하죠. 우리는 뭐 다 실무가 바빠서 못 합니다. 그 직원 5명일 때 1대1 미팅 못 하는데 500명일 때 되겠습니까? 네. 그 레버리지는 그대로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이나 뭐 지금 뭐 워크샵, 팀빌딩 이런 것도 작을 때 하는 게 더 쉽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인데 네. 그렇지 않다. 요거는 정말 제 여러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봉사활동도 그냥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이제 불우이웃들을 얼마를 줘서 도왔어요 라고 공유해 줄 수 있는데, 굳이 봉사활동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며 팀빌딩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도 늘어나는 것처럼 이 봉사활동도 직원들이 같이 참여하게 만들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냥 데스크에서
뭔가 성과 낸 것으로 돕는 것을 넘어서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구나. 그 현장에 내 동료도 같이 있었고. 네, 같이 있었고. 그게 같이 증가한다 그 뜻이군요. 예, 그 감정을 고양시켜주는 아. 예, 팀빌딩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 팀빌딩 여러 가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 진행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도구들 같은 건 좀 있습니까? 네, 도구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이 일단 맛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단체로 뭐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5명에서 6명 정도로 되는 조업 편성을 네. 하는 것. 매니저를 세워서 그 사람을 리더로 또 키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선물 CAC 문화 캘린더에 대해서는 장표 하나씩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물은 내 돈으로 사긴 아깝지만 갖고 싶은. 아하. 요게 선물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고. 양말인데 매종에서 나온 양말이 있나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엄청 비싸겠죠? 예. 근데 저거를 나영석 PD가 고른 게 아니고 직원들이 골랐습니다. 아하. 이 선물 받고 싶다. 예, 그래서 저 선물 선택의 공은 직원들에게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한 단어로 압축한다. 그러면 갖고 싶지만 내 돈으로 사긴 아까운. 요 다음 장표도 요 CAC를 가인지 캠퍼스에 치시면 얼마든지 좋은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을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CAC로 체크하다 보면은 예, 기획의 의도에 맞는 좋은 행사를 예,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지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CAC 꼭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문화 캘린더인데 요거는 죄송합니다만 나영석 PD님도 실수하신 부분입니다. 예, 직원들에게 존중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간입니다. 그렇죠. 예, 서프라이즈를 없애야 되는데 이제 곧 2025년이 다가오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도 가인지 경영 세미나에서 이 문화 캘린더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해드릴 거거든요. 예, 문화 캘린더를 내년이 되기 전에 세팅을 하시고 직원들에게 공유하신 상태에서 한 해를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캘린더도 공유를 미리 하지만 월별로도 이렇게 아하. 예, 캘린더를 공유해줘서 직원들에게 생일도 미리 알려주고 우리 그 주간 피드백 미팅 언제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자, 워크샵 진행을 위한 세 가지 도구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네요. 이게 사실상 사람이라고 하는 게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감정의 동물이어서 뭐가 논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 막 이런 거 네, 근데 한두 번 정도는 지금 가을이고 네. 단풍의 시즌이 왔으니까 네. 셋 중에 하나 서로를 이해하는 팀빌딩, 몸을 쓰는 팀빌딩, 봉사활동 팀빌딩. 네. 서로 이해한다, 스트레스 푼다, 보람을 느낀다. 세 가지 이렇게 좀